주간 브리핑. 2017년 1월 23일 월요일입니다. 대통령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하셨습니까? 김종덕 장관 불러서 대면 보고하시고. 구속된 김기춘, 어제도 특검 사무실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블랙리스트를 대통령에게 주기적으로 대면 보고했다, 이렇게 증언했다고 하는데요. 박근혜가 최소한 인지는 했다는 것인데 이것만으로도 헌법에 대한 중대 위반이니 당연히 탄핵감이겠지요. 이르면 2월 중순 결론 날 것 같다고 하는군요. 2월 중순, 혹시 2월 18일일까요? 청년희망펀드, 박근혜가 추진한 모금이죠. 황교안은 기업들한테 손 벌리지 않겠다고 공언했었고요. 그런데 SK 회장 최태원은 돈을 빌려서 청년희망펀드에 60억을 냈다고 합니다.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나라 밖에서 10년 살다 온 반기문도 대통령 선거 출마가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 내렸지요. 보니까 전체 회의도 안 열고 판단한 거라고 합니다. 당장 헌법 학계로부터 반기문 출마 자격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 설 전에 10여 명이 탈당할 모양입니다. 동생들 비리 연루 의혹에 대해서 반기문 씨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는 바 없다. 이 말이 맞는다면 친인척 비리 통제 못하시겠군요. 팩트 체크를 해보니 반기문 비리 연루를 확인할 길은 아직 없지만 동생들이 형의 명성을 이용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2014년 말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대통령 현안 보고 자료를 만들었다는 진술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보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관계자는 블랙리스트가 본격적으로 작성된 시기는 2014년 말이라고 진술한 것인데, 당시 김종덕 장관이 블랙리스트 관련 대통령 현안 보고를 주기적으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 배경은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김종덕 장관에게 좌파 예술인 지원 차단을 제대로 챙기라고 했는데 왜 보고가 없느냐며 역정을 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청년희망펀드에 돈을 빌려서 60억을 추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박근혜의 관심 사안인데다 다른 대기업 총수들도 거액을 기부한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3년간 수감 생활을 해서 현금이 없었다며 돈을 빌린 이유까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은 또 다른 박근혜의 관심사안인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SK그룹이 111억 원을 기부한 것은 보고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뇌물죄를 피하시려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금융당국이 2013년과 2015년에 5조 원대 대우조선해양 회계 분식은 물론이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재무제표 오류에 대한 전면조사에 나섰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부실이 2013년 이전부터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관련 회사들에게 감리 질문서를 보냈습니다. 감리 질문서는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하기 직전 단계입니다. 감리 질문서 이후에는 회계감리를 통해서 법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어떻게 잘 넘어갔네요. 어떻게 넘어가게 된 것인지도 반드시 규명해야 될 것입니다. 머니투데이 보도였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는 2013년 7월 국무회의에서 체육계 비리 척결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전직 청와대 행정관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은 당초에 준비된 대통령 말씀 자료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박근혜는 말씀 자료를 그대로 읽는 스타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어찌된 일일까? 애드립이 안 되는 박근혜가 왜 갑자기 체육계 비리 척결을 끼워 넣었을까? 때는 정유라가 승마대회에서 우승을 못하고 준우승을 한 때입니다. 최순실이 펄펄 뛰었겠죠. 우리 딸 금메달 따야 하는데. 네. 이 시기에 박근혜가 체육계 비리 척결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국무회의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의 입김으로 박근혜가 지시를 내렸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도우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의 주요 증거인 태블릿 PC를 자진해서 내놓더니 특유의 밝은 모습으로 조사에 순순히 협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장시호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사와 수사관 그리고 교도관 등에게 친절한 태도로 스스럼 없이 대하고 있는데 자신을 호송하는 여성 교도관에게는 팔짱을 끼고 언니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시호는 특검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 결론이 이르면 2월 중순 무렵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판부가 추가 증인을 채택하지 않고 이달 말에 퇴임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결정에 참여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낸다면 결정문에 재판관 9명의 이름이 모두 들어가는 완전체 선고가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론이 파면으로 나온다면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이 나오겠죠. 4월 중순쯤 치러집니다. 네,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최강욱 변호사가 정봉주의 전국구에서 나와서 했던 말 그대로 적중하는 셈이 되겠네요.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광고 후 김보영 아나운서가 조간브리핑 이어드립니다.